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85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56일 차예요. 오늘은 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이 아하 체험은 특급 수준의 파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듣는 것은 그 어떤 것의 전압이 방금 증가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아들은 전압이 올라갔을 때 '아하. 이거는 그냥 머리로 '아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이랬어.' 하고 알아듣는 수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냥, 그냥 이해해서 듣는 거랑 진짜 에너지에서 '아 맞다.' 하면서 이렇게 탁 에너지에서 전환이 되면서 전압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듣는 수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머리 위에서 전구가 켜져 빛을 발하는 그림입니다. 머리 위에서, 내 안에서 해석이 된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뭔가 전압이 켜진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 보잖아요. 우리가 '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뭐가 이랬어.' 그러면 머리 위에 전구가 이렇게 막 켜지는 그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런 걸 표현을 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 빛이에요. 빛은 파워이자 에너지입니다. 파워.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남다르다 그랬죠. 빛. 근데 빛은 파워이고 에너지예요. 빛이에요. 빛이 사랑의 밝기죠. 그래서 의식 수치가 20 에서 1000 까지 있는데 사랑의 밝기예요. 사랑은 있지만 20은 좀 어둡고 무겁고 어두운 거예요. 그쵸. 근데 점점 의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이 밝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은 파워이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빛이 있어요. 빛이. 예, 빛이 있거든요. 뭐 그거야 미세한 척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보면 너무 인제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막 어두운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고. 애기들은 좀 밝죠, 애기들은. 예. 그래서 밝으냐 인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다. 사람도 빛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의식이잖아요. 빛이라서 사람도 빛의 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든 간에 빛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있든 다 빛을 거쳐서 나온 것이다. 거쳐서 나왔대요. 빛을 거쳐서. 그래서 파워는 빛 속에 있습니다. 파워가 빛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책에는 파워가 들어 있습니다. 읽는 사람을 일깨워 가뿐히 출발시킬 만한 파워입니다. 실은 수십 번도 출발시킬 만한 파워입니다. 명성과 부는 이미 우리 내면에 있으니. 명성과 부는 뭐야? 우리 이미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내면에 있는데 내면에 있어요. 근데 없는 줄 알죠. 밖에서 찾는 줄 아는 거야. 명성과 부는 내 안에 있다.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쵸? 이 빛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발산이 되는 거잖아요. 실은 수십 번도 출발시킬 만한 파워 수십 번도. 그쵸? 그래서 명성과 부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발견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발견해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면에 있어서.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왜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책은 외부에 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거나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내 명성이 나한테 왔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성이 오게 되니까 물질은 있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예요? 발견하러 나가기만 내면에 있으니까 그냥 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그냥 발견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내 왜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제대로 읽고자 하면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아마 잘 살 이 아마 공부가 안 되었던 분들은 이게 아마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런 책들 많았거든요. 제가 의식이 그때는 이 의식 수업 듣기 전에 어떤 책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해의 척도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뭐 그 중에 하나 네트워크의 이제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도 그렇고, 지금 읽으면 아마 책들이 훨씬 쉬워지죠. 받아들이는 게. 왜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에너지의 차원이 어떤지를 알고 보면 또 다른 거죠. 예,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의식이 깨어난다 그랬어요. 책만 읽으면 의식이 깨어나나요? 제대로 알아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있는 이 책을 들고 있고 읽은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이 책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냥 책장 속에 집어넣어 놓은 경우. 일반 책들과 똑같이 그렇게 한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면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 생기가 생깁니다. 의식이 깨어나기만 하면 자꾸 무의식에 자꾸 움직이게 되죠. 무의식, 의식은 의식인데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엄마한테 반항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또 어제는 너무 웃긴 거예요. 어, 어, 뭐가 뿌였네. 제가 이제 아침에 와서 여기서 드라이를 한단 말이에요. 드라이를 어제 너무, 나 진짜 웃겨 죽겠네, 그냥. 아니, 드라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머리 결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드라이기에 되게 예민하게 좋은 거 이제 막 그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샀어요, 드라이기를. 그래도 내가 머리가 이제 좀 제대로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돼야지 하면서 이제 좋은 거를 그래도 일반 제가 원래 사둔 거보다는 이제 드라이기를 더 이제 비싸고 좋은 거를 샀어요. 이제 바람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하고 머릿결을 열에서 이제 손상이 좀 적게 하는 그런 걸 뭐 샀는데 비싼 걸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근데 그 전에 쓰던 거가 좀 지금 그 전에 쓰던 걸 썼더니 얘가 이상해요. 여기 연기가 다 나 있네. 막 급하게 막 했더니 무해져가 여기 있잖아요. 이상해요. 그 전에 게. 그래갖고 이제 좋은 걸 샀는데 어제 너무 웃긴 게 제 파트너의 파트너가 있거든요. 파트너의 파트너, 2대 파트너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제가 몇 달, 서너 달 됐나? 서너 달 됐을 거예요. 한 5달 됐나? 몇 개월 하여튼 6개월 안 됐을 거예요. 이제 드라이기를 사는지. 근데 그 드라이기를 요새 난로, 난로를 막, 오, 난로를, 여기 난로가 있는데, 큰일 나겠다, 이거. 난로가 있는데, 그 난로 옆에다가 그 드라이기를 손님이 있어서 드라이기를 쓰고 줄이 이렇게 있는 걸 거기다 이렇게 놔뒀는가 봐요. 놔뒀는데 그게 탄 거예요, 줄이. 드라이기에 줄이 탄 거죠. 타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게 괜찮다 그랬죠. 그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일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거 저거 비싼 건데 이제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비싼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비싼 건데 했는데 비싼 거 돈보다 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괜찮다고 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또 그러더래요. 이제 제 일대 파트너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본인을 그 2대 그 드라이기를 이렇게 줄을 태우게 만들었는 그 친구가 제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더니 그래서 야 이게 무의식 중에 그 일대 파트너도 관심 받으려고 사고를 쳐요. 그래서 내가 야 사고뭉치 2가 나타났나? 진짜 아끼고 산지 얼마 안 되는 그거를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 관심을 그냥 확 끌어가려고 엄마한테 했던 거를 갖다가 이 1대나 2대나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길래 내가 웃긴지 얼마나 웃긴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저를 각성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딱 일어나서 '아 그래 내가 자꾸 이 에고가 벗어나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진짜 이렇게 물건이 그냥 있으면 이걸 확 그냥 이렇게 뒤집듯이 그냥 확 있잖아요. 책이 있잖아요. 이 앞에서 확 이렇게 뒤집듯이 있지 이게 막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참 좋지만 이 에너지가 내 생각으로 이걸 뒤집는 게 쉬운데 이게 자꾸 끄달리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의식이 깨어나면은 더 생기가 있는데' 의식이 자꾸 깨어나야 되겠죠. 각성해야 돼. 그러니까 각성해라. 각성해야지 알아차려지는 게 되고 각성하는 거는 '내가 이러고 어떻게 하고 있지? 무의식이 움직이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자꾸 인제 각성해야지 벗어나잖아요. 근데 자꾸 각성을 인제 안 하는 거죠. 아이 각성을 인제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각성을 해야 된다.' 순간순간 그냥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지?'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성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생기가 있어 의식이 깨어나면 생기가 있어지는데 완전히 깨어나지 않아도 깨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서는 생기가 있어요. 어제도 오후에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전에보다 엄청 밝아진 거예요. 많이 웃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그전에는 대화보다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웃다가 좀 마음 편안해진 것 같으니까 "인제 가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많이 이렇게 그전보다 좀 더 생기가 있어지고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그런 에너지, 빛 이런 것들을 인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자꾸 깨어나면 우리가 깨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을 제가 즐기면서 아침에 깨서 이 시간을 만든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이게 참 감사한데 그래서 이 생기라는 거 그다음에 생명의 에너지, 의식, 빛 자체가 있어요. 자체가 확실하게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빛이 밝아져야 되는 거지 어떤 테크닉과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이 생기, 에너지, 빛이잖아요. 에너지, 의식. 이게 인제 '성공의 비결이더라.'라는 거죠. "비결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나 의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책들이 호킨스 박사님 말씀 말고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의식 성장해야 됩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에 대한 깊은 의미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깊은 의미는 잘 모르고 쓰는 경우는 많아요. 단어는 써요. 근데 진짜 깊은 의미? 우리는 그 의미에서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 의식의 그 상태. 그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비결이고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그 빛이나 파워나 생기나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건가요? 밝은 곳에 가면 내가 그냥 밝아지나요? 아니죠. 내 내면에서의 내 자체의 내 에너지, 의식, 파워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나의 내면, 내 의식이 바뀌는 거, 내 파워, 내가 생기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하기, 활동하기, 존재하기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봅시다. 소유를 해야 되나 활동을 해야 되나 존재하기. 어떤 존재, 의식 수치에서 어떤 존재로 될 것이냐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존재로 될 것이냐. 나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것이냐. 용기를 낼라다 말라다 낼라다 말라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을 것이냐. 아주 그 자존심이 그 이 200을 넘어가는 거에 그 175의 자존심이 엄청 걸리죠. 걸려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막 이게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 많잖아요. 그죠? 자존심 상할 때 이렇게 보면 아주 그 강력한 에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 얘가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얘가 자존심 상해하는 얘가 있구나.' 알아차리면 또 벗어날 수 있잖아요. 자존심 상해하는 얘가 있는데 얘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걸 가로막는 거죠. 자존심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걸 아주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막고 있는 것들 이제 내려놔야죠. 내려놓기를 해야 되죠. 네. 총명하고 성공도 성공도 한 전문직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50이 되도록 춤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댄스 플로어에는 기계적으로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춤추자고 끌려 나오면 음악에 맞춰 몸을 이리저리 흔들긴 했는데 그나마도 어색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말 간신히 했습니다. 야, 제가 진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춤을 잘 추고 싶은데 몸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치심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막 11월 달에 막 그런 걸 이렇게 찾으면서 몸이 진짜 잘 추고 안 추고를 떠나서 몸에 이렇게 긴장된 게 풀린 거예요. 예, 그 긴장된 게 약간의 그 긴장감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인스타 보면 릴스 있잖아요. 그게 뭐 잘 추는 거 못 추고 이게 잘 춘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흥이 나고 더 흥이 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애가 왜 응집되고 눈치 보이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면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냥 몸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흥이 그냥 경직된 게 풀린 거예요. 이렇게 경직된 게 되게 편하고 흥이 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선이 밖으로 가 있는 거잖아.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보고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그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정말 간신히 했다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댄스 교습은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춤도 못 췄고 다른 사람들 얼굴에서 보이는 환희와 그러니까 내면에서의 진짜 그 기쁜 상태는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고 즐거운 거는 밖에서 느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내면에서의 보이는 환희와 그 느긋한 행복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느긋해하는 그 행복도. 60년대에는 디스코 음악이 등장했고 즉흥적으로 춤추는 프리스타일 댄스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교 댄스인 폭스, 폭스트롯 추는 것도 겁나는 판에 댄스 플로어에 올라가 프리스타일로 거리낌 없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그냥 내 안에서의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이 남자에게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루박도 전혀 못 추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사교 모임에 참석했더니 그곳에서는 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웬 여자가 달려들어 춤추자고 끌어낼까 봐 겁이 나 댄스 플로어의 근처를 피했습니다. 이때 아는 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춤추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춰요. 해봤어요? 춤은 도저히 안 돼요. 해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근처 댄스 연습장에서 디스코 춤 교습 과정을 막 마친 참이고 결과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마술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냐? 발을 보지 마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몸을 움직이는 식으로 그냥 몸을 움직이고 다리나 발에는 신경을 끄세요. 발은 자동으로 딱딱 맞게 움직일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고 몸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 행동하는 거에 대한 이 몸에 대한 발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출 때 그냥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얼굴을 보라는 거는 얼굴에 점이 있나 눈이 크나 작으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네,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표정과 몸 놀리는 방식에 진지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그냥 표정이 이제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화내 있는 모습에 몸 놀리는 방식에. 조언대로 다리와 발에는 신경을 껐습니다.
다리하고 발에 신경을 쓰면 이게 뻣뻣해져서 이게 더 안 된다라는 거야. 춤을 출 때 그 이제 음악과 그 에너지에 이제 그 완전 몰입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여자의 몸 자세가 그냥 여자의 몸 자세가 눈에 익자 남자는 어느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춤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춤이 그냥 저 스스로 시작되고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마치 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이었습니다. 환희로웠습니다. 새처럼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남자는 너무나 도취되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환희와 해방감과 에너지가 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지러울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완전 엄청나게 춤을 춘 거예요. 추고 싶은 갈망을 억압하고 충족하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시간은 이제 다 끝났고 남자는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디스코텍에 갔고 새벽 3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몇 년을 그랬습니다. 미친 듯이 그동안 못 췄던 걸 다 쳤나 봐요. 그렇죠? 그저 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밤새 서너 시간만 자고도 낮에는 여전히 이전처럼 할 일을 다 하며 사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다 하면서도 그냥 내가 추고 싶었던, 그냥 정말 몰입해서 추고 싶었던 춤까지도 다 추는 거예요. 3시 이전에는 자질 않았다잖아요. 말하자면 남자는 솟아오르는 에너지에 그냥 올라타고,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에너지에 그냥 올라타는 거, 올라타고 있었을 뿐이고 그 사실이 환희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솟아오르고 있는 그 에너지에 그냥 올라타는 거. 솟아오르는 에너지가 가까웠게 계시죠? 누구예요? 가깝게 솟아오르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선생님이 쫙 솟아오르고 있는 에너지에 우리는 그냥 타면 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들어서 에너지 장에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내 생각을 자꾸 빼야 되는 거야. 내 감정을 빼야 되고 내 느낌을 빼야 되는 거야. 발을 보는 게 아니라 발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할까? 오른발, 왼발, 앞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라는 내 생각, 내 몸의 경직됨, 이 외부를 보고 하는 걸 다 빼고 그냥 놓아버리라는 거를 자꾸 70여 명을 놓아버림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놓아버려라. 생각. 내 생각이 없는 중도의 상태. 내 생각을 놓아버리고. 놓아버릴 게 참 많은데, 그쵸? 놓아버릴 게 정말 많은데. 그래서 놓아버리고, 생각도 놓아버리고, 감정도 놓아버리고, 느낌도 놓아버리고, 그냥 그 에너지장, 솟아오르는 에너지장에 그냥 올라탈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냥 잘 되게 돼 있다라는 거를 알겠는 거야. 아, 잘 되게 돼 있구나. 그냥 타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이 느낌. 자꾸 읽으니까 이 느낌이 되게 좋으네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깊이 있게 또 막 읽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의 친구는 댄스 교사가 아니었지만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못 해낸 일을 몇 초 만에 해냈습니다. 전문가들도 못했던 것들을 전문가들도 못하고 10년, 20년 성공 못한 사람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냥 에너지 장에 올라타면 그게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올라타는, 내 걸 자꾸 내려놓고, 무의식에 있는 내 거보다도 그냥 올라탔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에너지 장에 빨려들어서. 네. 그래서 몇 초 만에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 이 책이 전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자동으로 힘들이지 않고 춤추는 비결을 전합니다. 자동으로 힘들이지 않고. 명성과 부는 그와 같습니다. 얻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환희가 따릅니다. 명성과 부를 얻는 일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들은 결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환희가 따른다는 거, 환희. 명성과 부를 얻는 일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들은, 어떤 것, 알아들으면 파워, 빛.
생기가 무엇인지, 생기가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빛 에너지 의식을 알아들은 결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춤추는 법을 알았으므로 춤이 그냥 일어나게 했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춤추고 있으면 손과 몸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 어떤 패턴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남자에게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또한 수피 댄스를 추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춤을 출수록 에너지가 더 생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동해라 그러거든요. 행동하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행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더 고갈이 되고 두려워서 두려움 속으로 쏙 들어가고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사무실에 가는 거고 움직이는 걸 해야지 집안에 꼭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더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요.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요. 홍 여사님도 나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홍 여사님 쳐다보고만 있어. 홍 여사님 나와야 된다니까. 무조건 출근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당장 나오세요. 그냥 나와야 된다니까. 집에서 혼자 뭐 하고 일이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움직여야 돼. 무조건 집에서 일단 아침에 딱딱 해놔놓고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6시 이후에 들어가시고 오전에 재밌더라고요. 여기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이야, 그 청도에 계신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제가 엊그제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홀도 하는데, 이야, 잘하더라고요. 그 느낌을 보러 나갔어요. 어떻게 뭘 가지고 어떻게 콜드라는 거 새로운 사람한테 이제 하고 싶은 사업을 갖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그 이제 제가 전에는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하고 제가 막 서울에 누가 잘한다 그래서 막 열 몇 명을 그냥 서울에 교육 들어갔다 가자 콜드 하고 배우러 가자 그러고 막 강남으로 막 진출시켰다가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이 배우러 오세요 배우러.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딱 갔는데 한 4, 50분을 따라갔거든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생각 이게 딱 그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따라가 봤는데 딱 보는 순간 생각 없이 쫙 들이미는 거예요. 야, 생각 없이 들이밀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그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가고 반응을 딱 1단계를 했는데 바빠요. 그러면 그냥 오면 되는 것이고 생각 없이 하는 그거를 그거 재밌더라고요. 야, 잘한다 하면서 대단하다 하면서 되게 잘하는 거예요. 느낌을 보러 따라 나갔어요. 느낌. 그 잘하더라고요. 야, 널려 있는 게 사람이네. 누가 사람이 없어서 못해. 내가 쭈그러 들어가고 못하는 것뿐이지. 두려워서 집안에 들어 앉아 있어서 못할 뿐이지. 야, 이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지.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서 생각할 여를 그냥 겨를을 안 줘요.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서 하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배워서 갈 데가 없으면 모르는 데 가서 하면 되고, 갈 데 없으면 모르는 데 가서 하면 되죠. 갈 데가 왜 없어요? 내가 안 해서. 다 맞아. 안 해서 다 그러는 거구나. 안 해서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사무실로 나가야 돼요. 집안에서 하는 거? 아이고, 아니라 하니까요. 무조건 나가야 된다. 무조건. 밖으로 튀어나가야 돼. 나의 발전이 있으려면, 나의 발전이 있으려거든. 그냥 나가야 돼요. 그쵸? 지칠 줄 모르고 어디까지 읽은 거야, 내가. 30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플로어에서 내려갔는데 남자는 춤을 오래 출수록 파워와 에너지가 늘었다 그랬잖아. 지칠 줄 몰랐고. 그만 춤추고 집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디스코텍이 문 닫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서 추울 수 없는 상황이면 집을 가는 거야. 밤새도록 출 수도 있었습니다. 내적인 파워는 뭐야? 무제한입니다. 라고 했어. 내적인 파워는 무제한인데 내가 이렇게 이랬었구나. 내가 나를 차단하고 그냥 두려워서 안 나갔을 뿐이지 그냥 그냥 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가 움직이는 건 내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그냥 이렇게 그 느낌만 봐도 저는 느낌을 딱 가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그 도구를 좀 갖춰가지고 도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전단지라는 것, 전단지, 기계, 젤, 코인 티슈, 촉촉하게 젖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느낌이 저는 느낌이 그냥 생각 없이 바로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해야죠. 이제 배웠으니까 저도 실천해야죠. 배웠는데 그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배웠어. 저 사람 잘했어. 나는 안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을 뵙고 선생님이 그 상태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의식을 자꾸 마음이 치유가 돼서 마음을 보고,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의식으로 더 높은 의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마음에서 허우적거리죠. 마음에서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의식이 상승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모든 배운 것을 내가 실천해서 그 상태가 되는 거. 그쵸?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네, 믿습니다. 믿게 되네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쉬는 날이라고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정리정돈 집에 하시고,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다 만나시고, 만나보세요, 만났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각성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쵸? 그래야지 내 마음을 뭔가 고장이 난 걸 고쳐야 되잖아요. 고장이 난 거를 원래는 잘 되는 거를 내가 고장 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고쳐놔야 되니까 네, 나를 잘 각성하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또 만나고요. 만나 뵙고요. 네.